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유아영이고 30대입니다. 2살 연상의 남편 강영준과 둘이서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제법 큰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세요. 협력사라고는 하지만 남편은 사장이기에 자부심을 갖고 운영하고 있어요. 반면 제 직업은 간호사예요. 전혀 공통점이 없어 보이는 우리 부부는 함께 아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저를 남편에게 소개해 준 것이죠. 그 친구가 어쩌다 왜 저에게 남편을 소개시켜 준 건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저와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첫 만남은 소개해 준 친구와 그 친구의 남자친구, 저와 남편, 이렇게 4명이 만났어요. 식사는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기분 좋게 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헤어지는 길에 남편이 저에게 둘이서 한잔하지 않겠냐고 했었는데 아직 헤어지기에는 이른 시간이라서 막차 시간까지만 그러자고 오케이 했었어요. 남편은 아이처럼 좋아했었는데 그런 순수한 모습에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해서 남편과의 교제가 시작되었고 결혼까지 이르게 된 거죠.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러 갈 때는 제 긴장감이 극에 달했었어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웃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조금은 긴장이 풀렸었죠. 거실로 들어서자 시아버지께서도 웃으며 반겨주셨어요. 준비했던 선물을 드리고 시어머니가 준비해주신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 직업에 대해서도 좋은 직업을 가졌다면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 얘기가 나오면 조금 달라지더라고요. 뭐? 어머니밖에 안 계신다고? 시어머니가 물으셨어요. 네, 맞아요. 아버지는 제가 어렸을 때 병으로 돌아가셔서 어머니가 혼자 키우셨어요. 시어머니는 제 이야기를 듣지 않고 뭔가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도와주었어요. 저번에 하영이 집에도 인사드리러 갔었는데 어머님이 정말 밝으시고 친절하고 좋은 분이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왠지 언짢은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결혼을 반대할 정도는 아니었고 무사히 혼인신고를 할 수 있었어요. 저는 남편의 부탁에 따라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주부가 되었어요. 둘만의 생활에 익숙해질 무렵 갑자기 시어머니가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특별한 연락도 없이 찾아오셔서 약간의 불편함을 느꼈어요. 며느라, 언제쯤이면 집안일 좀 제대로 할래? 역시 어머니밖에 없어서 가정에서 제대로 배운 게 없나 봐. 시어머니는 우리 엄마가 싱글맘이라는 것에 굉장히 집착하는 듯 했어요. 그러고서는 자고로 딸 가진 엄마라면 집안일 정도는 어디 가서든 욕먹지 않게 가르치는 게 당연하다면서 무시하는 듯한 눈빛으로 웃으시는데 저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도 저는 시어머니에게 화난 걸 들키지 않으려 애쓰면서 어떻게든 빨리 집으로 돌려보내는 날들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의 잔소리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집안일 전반에 대해 확인하면 꼭 트집을 잡고 잔소리를 했어요. 특히 음식에 대한 게 많았어요. 왜 이렇게 짜? 이건 왜 이렇게 싱거워? 야채는 왜 이렇게 크게 썰었어?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제가 요리를 잘 못한다는 것을 알고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아직은 서툴지만 나름대로 연습을 하고 있고 남편도 점점 더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고 있는데 말이죠. 언젠가는 시어머니에게 요리 좀 가르쳐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싫어? 귀찮게 내가 왜 그래야 해? 너한테 가르쳐주는 시간에 차라리 내가 만드는 게 더 맛있고 빠르겠어? 라고 단칼에 거절하시는데 다시 또 가르쳐 달라고 할 수도 없어서 혼자서 요리 연습을 했어요.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에게 무시당한 일, 싱글맘을 우습게 본 일 등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엄마랑 사이좋게 지내라며 싱글맘이라는 것도 사실이니 신경 쓸 필요 없지 않냐고 말했어요. 남편은 귀찮다는 듯이 그렇게 말하고 자기 방으로 돌아갔어요. 내 편을 들어줄 사람은 없는 건가? 그러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날 점심때쯤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방에 들어서자마자 배고프다며 파스타가 먹고 싶다고 만들어달라고 했어요. 그렇게 말하고는 거실 소파에서 편히 쉬기 시작했어요. 마침 어제 파스타 밀키트를 사다 놔서 조리하기만 하면 됐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며 파스타를 끓일 냄비와 파스타 소스를 데우기 위한 냄비를 꺼내 각각 물을 넣고 끓이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오셔서 아직 안 됐어? 기다리다 지치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거의 다 됐다고 말하고 타이머를 쳐다보며 파스타가 끓고 파스타 소스가 데워지기를 기다렸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제게 다가왔어요. 혹시 시중에서 파는 파스타 소스로 요리할 생각이야? 시어머니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없었어요. 지난번에는 이렇게 파스타를 만들었을 때 맛있다며 잘 드셨거든요. 그런데 오늘따라 뭔가 다른 것 같았어요. 어머님, 파스타 소스 직접 만들라는 말씀이세요? 당연한 거 아니야? 어서 빨리 제대로 된 소스를 만들어. 시어머니가 호통치는데 말을 거스를 수 없었어요. 저는 냉장고를 열고 다진 고기, 야채 등이 있는지 찾아봤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무슨 생각인지 파스타 소스를 끓이고 있는 냄비를 들고서는 제 머리 위에서 냄비를 뒤집었어요. 그 순간 제 눈앞에 모든 것들이 슬로우 모션처럼 펼쳐지는데 반사적으로 팔을 올렸지만 대부분의 뜨거운 물이 제 얼굴로 쏟아졌어요. 저는 소리를 지를 수 없을 정도로 쇼크를 받았어요. 얼굴뿐만 아니라 몸에도 뜨거운 물이 쏟아졌거든요. 제가 열로 인해 고통에 몸부림치자 어머, 미안해. 냄비를 들고 이동하려다 손이 미끄러졌지 뭐야. 지금 친구들이랑 점심 약속 잡혀서 나가야 하거든. 지금 나갈 거니까 나중에 봐. 라고 말하고 나가버렸어요. 저는 혼자서 병원에 갈 수 없다고 판단하고 119를 불렀어요. 119가 도착할 때까지 응급처치해야겠다고 생각해서 차가운 수건으로 화상 부위를 차갑게 식혔어요. 도착한 구급대원은 제 상태가 심하다고 판단했는지 바로 화상 치료를 할 수 있는 큰 병원으로 향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치료가 시작되었는데 뭘 해도 통증이 심했어요. 겨우 치료가 끝나고 붕대를 감고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얼굴은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제 얼굴을 보는 게 무서웠어요. 간호사에게 남편의 연락처를 알려주고 옷가지 등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했어요. 하지만 간호사는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다른 분은 없냐고 되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 연락처를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1시간도 안 돼서 어머니가 오셨어요. 직접 만나지는 못했어요. 어머니는 간호사를 통해 사정을 들은 것 같았어요. 유리창 너머로 살짝 보이는 어머니의 얼굴은 매우 화난 표정이었어요. 남편이 병원에 온 건 그 사건이 일어난 날로부터 이틀 후였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제가 넘어지면서 냄비를 쳐서 뜨거운 물을 뒤집었었다는 식으로 말을 하고 다니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당장 뛰쳐나가서 반박하고 싶었지만 이 얼굴과 몸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한동안 중환자실에 있던 저는 다행히 일반 병동으로 옮길 수 있었어요. 어머니께는 제 입으로 이 화상을 입게 된 경위를 알려드렸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점점 더 무서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저보다 더 분노하시는데 오히려 제가 조금 냉정해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입원 생활을 계속하고 있을 때 남편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내 얘기 잘 들어봐. 엄마가 계단에서 넘어졌어. 다리랑 엉덩이 뼈가 골절돼서 걸을 수 없다네. 꽤 오랫동안 휠체어 생활을 해야 한대. 남편이 한꺼번에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남의 일 같았어요. 당신, 내 얘기 듣고 있어? 엄마가 큰일 났다니까? 듣고 있어. 근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마침 어머니가 병문안을 오셨고 남편에게 들은 내용을 말했더니 어머니는 저보고 간병해 주겠다고 말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이 기회에 복수할 수 있지 않겠냐며 기쁜 표정으로 미소를 지으셨어요. 골절로 휠체어 생활을 하게 된 시어머니는 저보다 먼저 퇴원했어요. 시댁에 가서 남편이 한동안 간병을 하겠다고 남편에게 직접 들었어요. 그리고 저한테 되도록 빨리 퇴원하라며 매일같이 재촉했어요. 제 화상은 전혀 걱정하지 않는 남편에 대한 애정은 이때쯤 거의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래도 어머니 말씀대로 복수의 기회를 놓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도 긴 입원 생활을 끝내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은 어수선하기 짝이 없었어요. 집안일이나 간병 등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남편에다 시아버지는 한동안 출장을 가신 상태였어요. 남편은 돌아온 저에게 고생했다는 말이나 걱정하는 말 한마디 없이 빨리 집 청소부터 하라고 다그쳤어요. 아마도 간병을 하며 심신이 지친 듯 했어요. 저는 일단 집 청소부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 더러웠었고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몸으로 청소를 하는 건 꽤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남편은 거실에서 느긋하게 쉬었어요.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다는 느낌으로 말이죠. 3시간에 걸쳐 겨우 집 청소를 끝냈어요. 그러고 보니 시어머니가 안 보였어요. 처음에는 자기 방에 있는 줄 알았는데 집 어디에서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님은 어디 가셨어? 주간 요양원에 가셨어. 나 혼자서 간병했을 리가 없잖아. 하지만 너가 돌아왔으니까 그런 것도 이제 필요 없겠지. 마음속으로 이건 오히려 잘된 일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은 저에게 결정적인 한마디를 던졌어요. 엄마 간병은 너한테 전적으로 맡길게. 알겠어. 걱정하지 마. 그러자 남편은 당황한 듯한 표정을 지었는데 제가 정말 괜찮다고 여러 번 말하자 당장 내일부터 부탁한다고 했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전혀 알 수 없는 남편은 간병에서 해방된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외출을 했어요. 다음 날 출근하는 남편을 배웅하러 현관 앞까지 나서자 남편은 엄마 간병 잘하라며 집안일도 소홀히 하면 안 된다고 명령조로 말했어요. 저는 웃으며 걱정하지 말라고 남편을 안심시켜주자 남편은 안도한 듯 집 밖을 나섰어요. 시어머니가 뭘 하고 있는지 시어머니 방에 가보니 시어머니는 아직 자고 계셨어요. 커튼을 열면 햇빛이 방 안을 환하게 비췄어요. 그 빛에 시어머니가 눈을 떴어요. 제가 눈이 마주쳐서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말했는데 시어머니는 본체 만체하며 아침부터 차리라고 재촉했어요. 방금 전에 일어났는데 아침밥밖에 생각이 없나 봐요. 아침을 다 먹은 시어머니는 볼일 있으면 부를 테니까 가급적이면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네 그 얼굴 소름 끼쳐서 못 보겠어? 이런 얼굴이 된 원인은 시어머니 때문인데. 시어머니는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고 저는 죄책감 없이 복수할 수 있게 됐어요. 점심때쯤 시어머니가 호출했어요. 며느라, 오늘은 목욕할 수 없으니 몸만 좀 닦고 싶어. 따뜻한 물이랑 수건 준비해서 와. 네, 금방 가져갈게요. 저는 대야에 물을 받아 수건을 들고 손에는 두꺼운 고무장갑을 끼고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방에서 수건에 따뜻한 물을 적셔 시어머니의 등을 닦아드렸어요. 바로 그 순간이에요. 무슨 짓이야? 시어머니가 말려도 저는 등 닦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뜨겁다고 했잖아. 잠깐만 멈춰봐. 당황하는 시어머니에게 저는 어라? 이게 그렇게 뜨거워요? 저한테는 얼마 전에 끓는 물을 끼얹으셨잖아요. 라고 웃으며 다시 한번 대야에 물에 수건을 담가 따뜻한 수건을 만들었어요. 제발 그만 좀 해. 벌써 등 허리가 따끔거리고 아파. 사실 제가 대야에 담은 물은 방금 막 끓인 물이었어요. 대야에 옮겨 담는 동안 조금씩 식어가고 있으니 80도 안팎의 뜨거운 물일 거예요. 고무장갑을 끼고 있어도 뜨거움은 느껴졌어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앞으로 몸 닦을 때는 이 물을 가져와야겠네요. 왜냐면 어머님은 뜨거운 물 좋아하시잖아요. 빙그레 웃으시던 그 얼굴은 절대 잊혀지지 않네요. 이것보다 더 뜨거운 물을 저한테는 아무렇지 않게 끼얹어 주셨잖아요. 그건 미안해. 이렇게 사과할 테니까 이제 뜨거운 물 좀 멈춰줘. 얼마나 뜨거웠으면 절대 못 들을 줄 알았던 사과를 겨우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럼 제 얼굴이 이렇게 된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죠? 시어머니는 웃는 얼굴로 말하는 제게 두려움을 느꼈는지 알겠어. 원하는 거 돈이지? 얼마를 원하는데? 어머님이 지금까지 제게 한 폭언과 그동안의 시집살이, 화상 치료비 등 여러 가지를 포함해서 최소 3억 이상 생각하고 있어요. 구체적인 금액은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할게요.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랑은 더 이상 부부 생활을 할 수 없으니 이혼할게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시댁을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위자료 액수와 이혼이라는 말을 듣고 망연자실했어요. 그 뒤 남편한테 전화가 몇 번이나 왔지만 모두 무시했어요. 메시지로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해달라. 직접적인 대화는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차단도 했어요. 그 후에 남편과의 이혼 과정에서 각종 위자료 지급으로 다툼이 좀 있었지만 어머니의 지인인 변호사가 매우 훌륭했던 덕분에 유리하게 잘 마무리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시아버지한테 집에서 쫓겨났다고 해요. 물론 빈털터리로 쫓겨난 거죠. 앞으로 남편은 간병이 필요한 시어머니를 모시고 살아야 할 텐데 자업자득이라 꼬시네요. 그리고 저는 몇 번의 수술을 더 해야 하긴 하지만 조금씩 화상 자국이 사라지고 있어서 마음이 예전보다는 홀가분해졌어요. 의사 말로는 모든 수술이 끝나면 화장으로 가릴 수 있을 정도는 될 거라고 하네요. 수술이 다 끝나면 사랑하는 엄마와 함께 여행도 가고 제 삶을 한번 되돌아보려고 해요. 얼른 모든 수술이 다 끝났으면 좋겠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